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베이스 코리아 데벨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강천성 로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말로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방금 소개드렸던 대로 이제 베이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조직에서 이제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야노엘자 그룹사에 있는 데이블이라는 회사에서 에즈테크 회사에서 이제 AI 엔지니어링 리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AI 그리고 AI를 하다 보면은 제가 사실 AI가 어떻게 될까를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다 알지만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AI는 컵케이크냐 치와와냐 막 구분하던 그런 AI에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아 진짜 AI스럽다 같은 게 나왔고요. 챗GPT가 이제 나오면서 진짜 AI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챗GPT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커서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도 여전히 AI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그럼 뭘 하지? 지금 일단은 개발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혹은 뭐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였었고 제가 거기서 계속 뭔가 아쉽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해야 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나 스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해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던 게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블록체인에서 활동을 하고 뭐 실제로 일도 했었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오픈클로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에이전트 페이먼트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이전트 페이먼트, 머신 네이티브한 페이먼트가 블록체인으로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면서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님께서 에이전트 커머스 관련한 주제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세션을 준비했었고요.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오픈클로를 중심으로 이제 버추얼스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가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작년에 제안한 에이전트 커머스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떻게 에이전트 페이먼트, 에이전트 커머스가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제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클로 그리고 버추얼스 프로토콜, ACP 그리고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오픈클로는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런타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던져놓고 뭐 텔레그램이든 뭐 왓츠앱이든 혹은 어떤 그런 메신저로 던져놓고 할 수 있는 런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추얼스 ACP는 이제 여러분들의 에이전트를 어딘가에 내다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이전트 갖고 있는 스킬즈, 여러분들이 에이전트 갖고 있는 뭐 MCP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능력이든 이거를 버추얼스 ACP라는 마켓플레이스에다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 어떻게 받을 건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베이스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의 레이어 2 기술입니다. 스택입니다. 뭐 이제 곧 또 따로 독립을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제 베이스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씁니다. 뭐 다들 스테이블 코인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달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유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이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이런 돈과 비슷한 그런 코인을 기반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레이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행위를 이제 개발을 계속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번 이제 내용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서 한번 보시면 에이전트를 실제로 경제에 연결하는 것으로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버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픈클로가 에이전트 생성하고 캐퍼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면 이제 버추얼스 ACP에 가서 서비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또 그 오픈클로 ACP라고 하는 레포지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 하실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기능 구현만 하시고 오픈클로한테 이거에 맞게 오퍼링 생성해서 등록해줘. 물론 거기에 또 버추얼스 API 키 같은 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래핑을 해서 얘를 올리는 식이고요. 그런 다음에 버추얼스 ACP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이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에이전트한테 요청을 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외주를 주듯이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정산은 ACP 그 프로토콜과 함께 이제 USDC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오픈클로로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 죄송해요. 오픈클로로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팔까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한테 나 이런 영상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소라를 쓰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술들을 쓰든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에이전트는 영상을 생성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뭔가 다듬고 후처리하고 편집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그럼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나 혹은 다른 에이전트한테 줘야겠죠. 이거 좀 어떻게 편집 좀 해줘 라고 이제 던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에이전트가 뭐 편집을 다 해주고 받은 결과를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뭐 다시 구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결제하고 누가 어떻게 완료가 됐음을 검증할 거냐라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 방식으로 한번 어떻게 그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PI 키입니다. 근데 이제 API 키는 사실 단순 인증만 가능하지 정산을 추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그 API 키를 등록해 놓은 뭐 백엔드 서버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요. 서브스크립션을 보겠습니다. 뭐 이제 만약에 작업 단위로 한다고 하면 물론 서브스크립션도 크레딧 기반으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하게 되면 작업 단위의 이 거래를 다른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가 되고요. 뭐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뭐 페이먼트, 뭐 PG 같은 페이먼트, 뭐 카드로 결제할게요, 혹은 뭘로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카카오페이 결제할게요, 뭐 토스로 결제할게요 이런 것들이 거긴 또 이제 인간이 들어가죠. 인간이 눌러서 또 뭔가 인증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뭐 페이스 인증을 하듯이.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는 또 기다리고 있겠죠. 사람한테 알람을 보내고 사람이 바빠서 못 보고 있을 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봐서 결제를 해줬을 때 비로소 또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켰는데 이 에이전트가 내가 그 에이전트 리스트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네 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커머스에는 다른 결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또 남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커머스가 그럼 성립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걸 완료됐다라고 판단할 거고 누가 이거를 검증을 할 거고 어떻게 돈을 또 이렇게 줄 거고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 국세청에서 궁금해하시겠죠. 이제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도 다 추적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비즈니스고 세금이 이제 세금 혹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추적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좀 더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이거 이외에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나 페이먼트의 전체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사실 이제 X40이라고 하는 기술이 뭐 미국 쪽에서 뭐 이제 글로벌리 되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X40이 말고도 이런 페이먼트가 가능한 기술들은 사실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 같은 데서도 준비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X40는 이제 우리 HTTP 프로토콜의 402 Payment Required라고 하는 이 스테이터스 코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에이전트를 위한 페이먼트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백엔드 같은 데다가 붙일 수 있어요. 우리 백엔드 엔드포인트가 있으면 그 앞에 미드웨어를 X40이 미드웨어 붙여주면은 어떤 엔드포인트는 얼마 그리고 뭐 조건에 따라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같은 것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막아놓는 건데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사실 이제 X40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그 결제 레이어이기 때문에 얘를 백엔드에서 쓰든 뭐 에이전트에서 쓰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메인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는 이제 백엔드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 그리고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 같은 거를 공개를 했는데 A2A는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이죠. AP2는 에이전트 간의 페이먼트 결제를 할 건데 그 절차를 이제 정의한 프로토콜이고요. UC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UCP도 저도 이제 되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많이 제가 뭐 리서치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만약에 어떤 커머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커머스 회사가 에이전트한테 특화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그런 뭔가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UCP의 스펙을 따라서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엔드포인트를 열어놓으면 어떤 에이전트든 UCP를 따르는 에이전트라면 이제 검색도 하고 장바구니
넣고 체크아웃해서 실제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물론 그 결제에는 AP2 같은 또 그 결제 관련된 그 프로토콜이 들어갈 거고, 실제로 결제가 되는 거는 X402와 같은 결제 레이어가 또 들어가는 식으로 이게 착착착착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ACP, 이제 Virtual Protocol의 ACP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플레이스에 여러분들이 구현한 거를 올리고,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ACP는 마켓플레이스와 저 AP2에서 해주는 역할을 같이 아예 프로토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저게 하나의 예시로 이제 언급은 드러났지만, 이제 에이전트 프로토콜, 또 암호화 서명 기반 신원 결제 인증 이런 게 된다라는 건데, 공통점은 사람 없이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과는 다른 에이전트한테 맞는 이제 머신 네이티브한 어떤 그런 페이먼트, 이런 결제 프로세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업계 전체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었던 머신 네이티브 페이먼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의 승인 없이 코드로 결제가 시작되고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람의 승인은 거죠. 우리가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피지사 페이지 딱 뜨고 거기서 어떤 카드 쓸지 고르고,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결제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을 위한 이제 결제 흐름인 거죠. 근데 이제 에이전트는 기다려주지 않죠. 인간은 기다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필요한 데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가드레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에서는 이제 퍼미션 리스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결제, 에스크로, 자동 정산.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인간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법적으로 당연히 제약이 이제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절차대로 됐었는데, 에이전트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인간의 인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서로 다른 커머스 프로토콜이 근 1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싸우겠죠. 누가 더 스탠다드가 될 거냐,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데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도록 또 확장성을 고려한 이런 페이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X402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클라이언트가 먼저 이제 유료 그 기능을 호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PI 키를 씁니다. API 키에다가 우리 과금 카드 같은 걸 등록을 해놓고, 혹은 뭐 구독을 해놓고 그걸 쓰겠죠. 근데 이제 X402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사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블록체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블록체인 지갑만 하나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블록체인 지갑도 이제 블록체인 지갑을 관리해주는 어떤 서비스에다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서버에서 보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가, 죄송해요. 이 요청이 뭔가 결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딱 막는 거죠. 돈 내. 그러면서 402 payment required라고 하는 응답을 보냅니다. 실제로 그 스테이터스 코드로 가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받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보면은 카드도 되고요. 이제 뱅킹 같은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펙에는 다 된다고 써 있습니다. 스펙에는 실제로 카드도 되고, 은행 계좌이체도 되고, 블록체인도 되고 되어 있는데, 물론 카드랑 은행에서는 아직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구현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안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어떤 체인, 베이스 체인으로 USDC 0.1달러를 내면 된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지갑에 0.1달러가 있다면 이거를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그 서명을, 결제 서명이라는 걸 적어서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표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 쪽에서 그 수표가 진짜인지 검증을 하고, 진짜네? 그러면은 요청을 처리해서 이제 받은 수표를 정산 처리하고 반환을 하는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흐름 자체에 인간이 껴있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 그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예산 안에서 이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에는 어떤 끊김, 그런 프릭션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도구를 에이전트가 호출하고, API 호출하고, 워크플레이 실행하고, 이런 툴 사용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이제 이거를 팔 수 있는 기능을 얘가 탑재를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툴이 뭐지? 물론 엔트로픽에서 툴 서치 툴 같이 툴 디스커버리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로 넘어오면 그런 툴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이제 그런 툴들을 잘 찾는 스택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에이전트끼리 흥정도 할 수 있어요. 흥정도 할 수 있죠. 좀 더 싸게 해달라고. 나 벌크로 살 건데
좀 싸게 해주면 안 되냐 같은 것들도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그걸 또 받아주는 이 서버 쪽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그 폴리시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그럼 마켓플레이스에 내가 어떻게 올리고 그걸 어떻게 봐서 납품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에이전트가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검증할 건지, 어떻게 정산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이제 또 큰 산업이 전 생겨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앞에서 이런 배경 설명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 버추얼스 AC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얼스 ACP는 이제 에이전트들의 어떤 풀이에요. 에이전트들의 풀로 되어 있고, 거기가 이제 뭐 그래프 형태로 이제 내가 조회해서 막 서로가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캐퍼빌리티, 어떤 기능들을 파는지를 찾는 이제 또 그 API가 내부에 또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에이전트를 찾았다면 그 에이전트한테 나 이 기능 쓰고 싶어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흥정을 합니다. ACP에 실제로 흥정이 있어요. 0.1인데 그 0.09로 해주면 안 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또 받아주면은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약간 명세서가 딱 나오면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럼 나 0.1달러 결제할게 라고 하면서 제 지갑에서 이제 엑스크로 같은 데다가 넣고, 얘가 처리한 게 돌아오면 이제 뭐 또 검증을 하고 정산을 되는 식으로 이제 되는 어떤 기술 스택 마켓플레이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 서비스를 찾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결제는 작업 완료 후에 정산되는 에스크로 기반 거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납품을 자동으로 이제 검증을 해주는 결과 평가, 그런 로직까지도 ACP 내부 메커니즘으로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CP에서 개발자가 만드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잡 오퍼링, 이제 에이전트가 파싱할 수 있는 서비스 명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만들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오픈클로 ACP라고 하는 그 툴을 여러분들이 오픈클로에다가 그냥 주입만 해주고 API 키만 넣어주면 그냥 바이브 코딩 하듯이 이거 맞게 만들어서 올려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 수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이전트 로직이 여러분들이 구현할 그런 기능들이겠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제 에이전트 로직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오퍼링으로 랩핑해서 올리는 형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처리가 됐는지 이제 이밸류에이션, 이제 검증을 해주는 그런 평가 코드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는 여러분 이제 리드 올린, 이제 다시 바꾸려면 다시 새로 써야 돼요.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코드들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이 이제 인간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될 거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ACP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잡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에이전트가 내 에이전트한테 리퀘스트를 하면 이제 조건 협의하는 거죠. 한 건당 얼마, 나 몇 건씩 부를 건데 얼마.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에스크로에다가 내 자금을 올려서 잠금한 다음에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작업을 수행한 걸 다른 에이전트가 이제 그 검증, 이밸류에이션 코드 같은 거를 기반으로 검증을 해줍니다. 오케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검증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산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이제 신뢰 기반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제한하는 건 그겁니다. 모두 다 코드 기반으로, 프로토콜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수정할 수 없는 코드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코드를 믿으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블록체인이 많은 역할은 이제 그겁니다. 작업 대금을 잠시 들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상태들을 이제 세틀먼트, 이제 그냥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가 어떤 걸 요청을 했고 이만큼 들고 있고, 이게 처리가 안 됐고 처리가 됐고, 처리가 되면 이제 얘를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이제 정산을 해주는 형태인 거고, 그런 다음에 거래 당사자들이 결국에 보고 있는 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산 결과를 판 사람도 볼 수 있고요, 산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저장소 혹은 어떤 다른 그렇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거래를 실행하고 보증해주는 정산 레이어입니다. 그냥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만 보면은 이제 거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볼 수 있는 레이어로서 되고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쓰이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틀먼트, 이제 에이전트의 거래 대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보여주고 정산하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빈번한 소액 거래. 여기서 말하는 소액 거래는 진짜
100원, 1원, 100원, 10원, 1원 그 이하 단위까지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이하 단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USDC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0.01원 정도까지 아마 내려갈 텐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사소한 기능을 엄청 싸게 만들어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뭐 돈을 버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베이스가 이제 이런 중심에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전체 구조 다시 이제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클로우 에이전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거고, 그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런타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 이것들을 실행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해주는,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레이어이고요. 이제 버추얼스의 ACP ACP 그리고 HTTP 커머스는 그 사이에서 바뀌지 않는 그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바뀌지 않는 코드를 중심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는 레이어이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는 이런 베이스 같은 세틀먼트, 이런 페이먼트 레이어가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갑상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한국에서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안 되죠. 아직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이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준비를 해야 통과됐을 때 바로 딱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랑 좀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 때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합의 의미는, 네, 뭐 이유는 제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이랑 만들어서 뭔가 이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나의 파트너, 그러니까 팀원 같은, 그러니까 보면 요즘엔 팀 같은 거 되게 유행 많이 하죠. 팀으로 이제 해가지고 회사 차리는 거 되게 유행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ACP 에이전트는 그냥 얘를 나가서 돈 벌게 해오는 겁니다. 진짜로 돈 벌어오는, 약간 내가 개발을 해서 걔를 진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근데 그 고객이 인간이 아니라 에이전트인, 이제 다른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 이제 죄송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오픈클로우가 나옴으로써 이제 블록체인이랑 이쪽 에이전트 커머스 쪽에서도 엄청나게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쉽지 않았어요. 뭐 이게 뭐 비단 그냥 일반적인 IT에서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 쪽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블록체인 쪽에서도 ACP 뭐 이런 뭐 페이먼트 레이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떴거든요. 잘 안 떴는데 올해 1월에 이제 오픈클로우가 되게 이제 큰 이목을 이끌고 대유행을 하면서 저희라고 하죠. 그렇지만 블록체인 쪽에서도 이쪽에 많은 투자,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LLM, 제가 또 저번에 봤었던 글 중에 하나가 이런 쿨어류들, 이런 자동화되는 이런 자율로 움직이는 에이전트가 새로운 또 LLM, 새로운 또 AI의 레이어를 정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옴으로써 또 개발자들은 그래요. 오픈클로우 별거 아니잖아 하고, 그거 기존에도 할 수 있었잖아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근데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누구나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건 또 여담인데, 이제 제가 원래 그 AI 애드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 애즈가 다음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신발 사고 싶어. 나 뭐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이제 아이템을 검색을 하면, 그리고 또 유저가 구매 의도, 유저의 인텐트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 살 거야 라고. 그러면은 이제 유저가 구매하는 전환율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에이전트 애즈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밖에서 에이전트 애즈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 네트워킹 시간에 에이전트 애즈로도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얘기 많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랑 같이 얘기해보면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Q&A 시간이 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Q&A고요.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이랑 트위터, 그리고 저희 대한베이스 이런 커뮤니티 채널을 남겨놨는데요.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사실 블록체인 몰라도 됩니다. 지금 블록체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오픈클로우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있으면 하나만 또.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를 파는 거 시장 형성을 기대를 하시는데 그보다는 개인 쪽에서 사실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아마 안 들렸고 질문해 주신 게 이제 현재 이러한 기술들이 뭐 기업 쪽에 적용이 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들이 적용을 원하시는지라고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개별 에이전트를 만드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이제 주로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제 자체에 되게 관심 있어하는 페이먼트 회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제 회사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글로벌 결제 수요를 블록체인의 수요를 또 가져오려면 또 그걸 지원을 해야 돼서 그쪽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여기에 계신 이런 개인 개발자분들께서 조금 더 많이 에이전트를 이제 팔고 이런 에이전트 이코노미 쪽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기는 왔는데 실제로 이런 베이스나 이런 블록체인 같은 생태계에서 보는 뷰도 회사도 좋죠. 회사도 좋은데 회사보다는 이제 개인 빌더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데이터들이 약간 개인정보라든가 좀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은 민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같은 이슈들은 사실 지금 이 ACP에서 그거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블록체인의 전제는 누가 누군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사실 보낼 일이 잘 없긴 해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일반적인 IT에서는 그런 그런 개인 정보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따로 논의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도까지 올라오려면 그런 건 따로 논의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